easy go. 세 운의 천간과 지지가 각 기둥을 만날 때를 저는 다 해석해 줍니다. 그래서 거기 어떤 작용을 하는지 볼 텐데, 먼저 무토가 이 술토가 사화라는 연지를 보게 되면요, 사화는 전반적인 사회활동 환경이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적어주냐면은 전반적인 사회활동 환경에서는 사화가 술토를 보게 되면 반한살이거든요. 반한살은 이제 편안한 상태로 가겠다는 어떤 심리가 굉장히 자주 발생하는 시기예요. 그럼 왜 편안한 상태로 자주 가려고 하냐면요, 현재가 불편하고 답답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대로 써주시면 돼요. 전반적인 사회활동 환경에서는 갑갑함이나 답답함을 탈피하고자 여러 가지를 노력하는 시기입니다. 근데 이게 사술 원진 기문 되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나 내가 만족할 수 없는 상황이 자주 만들어지게 되니, 그러니까 원진 기문은 내가 1등의 환경을 원했는데 정말 2등의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로 인한 스트레스를 그냥 적어주시면 돼요. 불만, 불평, 미움과 원망 등으로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다발하게 되는 시기입니다. 네, 이렇게 적어준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월주를 볼까요? 월주 신과 운에서 술이 만나게 되면, 월주는 어딘가요? 직장 환경이잖아요. 그래서 직업적 활동 환경에서는 이렇게 이제 쓰면 되는 거예요. 신살로 보면은 월살이 되고요. 그 다음에 격각살이 작용을 하네요. 격각은 뭐냐면요, 100% 몰입할 수가 없는 임시적인 입장, 뭔가 좌불안석인 모습,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대로 적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격각에 대한 내용, 직업적인 활동 환경에서는 몰입도와 집중력이 매우 떨어지는 시기로 어정쩡한 입장이나 임시적인 입지 상태로 지내게 됩니다. 예. 그리고 여기 또 월살이 있잖아요. 월살. 예. 그리고 월살이 들어온다는 거는 내가 직업적인 환경에서 꽁돈, 의외의 소득 이런 걸 얻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적어주시면 돼요. 때에 따라서는 본인의 노력은 아니지만 부가 이익이 생기기도 하는데 보너스, 보상금, 보험금, 상속, 증여 등의 꽁돈이 생기기도 합니다. 예. 이게 사실 뭐냐면요, 아까 왜 직장에서 왜 송사가 있다고 했잖아요. 이 사람이 이제 못 받았던 돈을 이때 갑자기 받게 돼요. 다 받는 건 아니었어요. 한 일부만 받게 됐는데, 그럼 왜 그러냐면요, 일단 술토라는 게 편제를 임묘시키기 때문에 전반적인 금전운은 사실 좋은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게 월살의 기운 때문에 받는 거기 때문에 일부만 막혔던 일부만 받는 형태로 된다는 거죠. 그리고 월주가 격각했는데 편관은 또 임묘하잖아요. 편관도 물론 우리가 정관을 주로 직장 환경으로 보지만 편관도 직장이에요. 그래서 직장이 임묘하고 격각한다는 것은 직업적으로 뭔가 물러나야 될 그런 시기도 온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머릿속에는 이분이 물러났다고 이제 뭐 물러날 것이라는 걸 염두에 뒀지만 굳이 여기다 쓰진 않고 이제 그런 전반적인 패턴만 이제 써주는 거죠. 예. 직업적인 환경을 이 정도만 읽어주면 돼요. 만약에 이 사람이 질문이 직장을 떠나야 됩니까? 라고 물어본다고 하면은 거의 떠날 상태가 된 것 같네요. 라고 이제 질문에 따라서 답변을 그렇게 해주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일주와 비교를 하면은 임술일주는 백호대살인데 만나는 무술, 즉 술토도 백호대살이 되거든요. 일단은 가정공연이 좋지 못한데 또 그게 편관을 임묘했대요. 그러니까 뭔가 가정공연 굉장히 좀 급변 흉액이 뭔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갑작스럽게 뭔가 큰 사고가 닥친다거나 이런 게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개인적인 상황에서는
특히 가정궁에서는 어떤 일이 발생하나요? 배우자에 대한 근심과 걱정, 장애와 해로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제를 깔아주고요. 배우자의 활동력 위축, 건강의 불안, 관계의 불안 등이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적어주는 거죠. 그러면 간혹 물어보세요. 그럼 제 배우자가 뭐 건강이 뭐 꺾인다는 얘기입니까? 단지 뭐 관계만 안 좋고 그렇게 끝나는 문제입니까? 물어보는데 그거는 이제 이분 사주만 풀 게 아니라 배우자 사주까지 같이 봐야 되는데 제가 이분 원국을 보니까 원국을 보고 대운을 봐서는 배우자 건강이 상당히 꺾일 거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세운만 봐서는 지금 판단 못 했는데 원국 보세요. 임술, 백호대살 거기에 또 편관이 임묘하다 보니까 이분은 배우자 원국 자체 이미 배우자 운세가 상당히 기울어져 있고요. 대운을 보니까 경인이죠. 이미 신축을 지나왔는데 정관이 임묘한 대운이 이 기축을 지나왔고 그 다음에 이 인목에서는 정관이 사지에 들거든요. 그러니까는 이미 배우자 운세가 상당히 꺾인 상태에서 또 세운까지 이렇고 이러다 보니까 배우자 건강이 상당히 좋지가 못한 시기란 뜻입니다. 뭐 이걸 가지고 배우자가 반드시 죽는다라는 건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단 배우자가 굉장히 안 좋다, 즉 죽을 수도 있는 어떤 가능성도 있다 보니까 주의해라라고까지는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죠. 네. 또 여기에 뭐 가정궁에 배우자만 있나요? 주거 환경도 있는 거죠. 그래서 주거 환경도 이제 배우자의 상황과 동일한 어떤 패턴이다. 이런 것도 뭐 써줄 필요가 있겠죠. 물론 제가 동일한 패턴이라고 써주지 않고 자세하게 적어주겠지만 여러분들은 다 이미 아시는 분들이니까 제가 이렇게 적었어요. 사실 이거보다는 더 자세하게 적는 편이에요. 그 다음에 자녀운은 어떻게 읽나요? 자녀운은 임목, 이민, 그러니까 임인시니까 임목을 술토와 비교해보면 어떻습니까? 화개살이 들어와 있죠. 뭔가 자녀가요. 화개살, 즉 적극적으로 앞으로 나가는 전진이 아니라 뒤로 후진하는 모습으로서 자녀가 어떤 활동 환경이 있다고 했었을 때는 다 뒤로 접고 물러나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또 이 술토에는 상관이 임묘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자녀가 뭔가 활동력이 위축되는 일이 발생하거나 건강이 꺾이거나 하는 일이 발생하겠다. 자녀의 뭔가 사업가 자녀라고 한다면 사업 환경이 몰락하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 그래서 자녀 문제에 대해서는 근심과 걱정이 자주 생기는 시기인데 활동력의 몰락, 그 다음에 건강의 불안 과정 등으로 문제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이렇게 써준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건강이 위축되고요. 현재 자녀가 딸이 이제 그 부동산 업을 해요. 근데 그게 많이 지금 경기가 안 좋아서 위축되고 몰락하는 좀 몰락까지는 아니지만 많이 위축되는 그러한 실제 사건이 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해 신수를 보면서 이제 그런 어떤 전반적인 부분부터 개인적인 부분까지 이렇게 다 한 번에 훑어서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여기에 이제 조금 디테일하게 간다고 하면은 뭐 각 월별 운세까지도 볼 수는 있어요. 저는 여기서는 풀이하지 않겠지만은 지금 제가 본 것과 유사하게 각 월별 운세를 이렇게 풀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설명드린 걸 조금 더 응용을 하시게 되면은 여러분 스스로가 한 해 한 해 운세를 좀 풀어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이거를 정밀하게 풀어내게 되면요. 내가 올해 해야 될 일과 조심해야 될 일, 그 다음에 앞으로 3년 뒤에는 어떤 일을 준비를 미리 해야 되는지, 예를 들어서 3년 뒤에 어떤 사건이 발생하게 되니까 현재부터 어떤 일을 좀 준비하고 만들어 가야 될지 그런 지혜가 좀 생길 수가 있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좀 설명을 드리겠고요. 제 동영상이 마음에 드시면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